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수업 영상을 찍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배울 내용 뭐냐?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정자, 그리고 난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영상을 좀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이제 정자와 난자, 그리고 사람의 생식기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정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쭈루루루. 자, 정자 그림 잘 보이나요? 자, 정자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자, 난자 모두 사람의 생식세포인데, 동물의 생식세포인데, 정자 먼저 보도록 하면요. 여기다 놓을게요. 정자 구조 잘 안 보이죠? 이따가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작게 좀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정자 크기는 이것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정자를 먼저 보게 되면 이 구조가 먼저 머리와 그리고 꼬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머리와 꼬리 분명히 다르게 생겼어요. 머리 이쪽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는 분들은 교과서 같은 거 한번 그림 보도록 하세요. 지금 멈춰놓고. 자, 어떻게 생겼어요? 자, 머리와 꼬리가 있는데, 머리가 살짝 안쪽에 보라 색깔 혹은 뭐 까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얘가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 이 머리에 바로 정자에 이제 핵이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핵이 바로 이 정자 안에 있어요. 이 핵이 있다라는 말은 유전 물질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머리고요. 자, 꼬리를 보게 되면 꼬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쭉 길게 나타나 있는데, 이 꼬리는 운동 능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있어가지고 정자는 운동 능력 때문에 꼬리를 갖고 있어서 난자를 향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난자로 쭉쭉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정자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끝이야. 굉장히 간단하죠. 자, 정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난자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난자는 좀 계란 후라이 노른자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난자는 여기 난자도 가운데 조만한 보라 색깔이 보이죠. 자, 이 보라색이 바로 핵이 되게 됩니다. 난자도 안쪽에 핵이 커다랗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핵 주변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핵도 유전 물질이 되겠죠. 유전 물질이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핵 주변에 보게 되면은 커다란 세포가 굉장히 커다랗게 있고 뭐가 쭈루룩 있는 그림이 나와요. 자, 얘를 바로 우리가 배웠던 난자도 세포예요. 생식세포, 세포질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질에는 굉장히 영양분이 많이 존재를 해서요. 나중에 정자가 들어왔을 때,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게 수정이라고 하거든요. 만나가지고 아기를 만드는 과정을 수정이라고 하는데, 수정이 될 때 아기가 되는 과정에서 엄마가 양분을 주기 전까지 이 난자가 갖고 있는 영양분을 이용을 해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세포질에 있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자가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크기가. 그리고 나서 여기 빨간 색깔 세포의 선을 보게 되고, 그 바깥쪽을 보면은 조그맣게 뭐가 삐죽 튀어나와 있죠. 얘가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투명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색깔을 따서 투명대라고 해요. 자, 투명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난자를 감싸고 있는데, 난자를 감싸는 역할을 하는데, 난자를 감싸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 사실은 이 투명대가 정자들이 난자를 따라서 정자들이 쭈루루루 공격을 하러 쭈루루루 만나러 갈 때 정자가 엄청 많이 이동을 해요. 정자가 몇억 개가 한 번에 이제 난자를 만나러 한 번에 몇억 마리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살아남는 개수는 실제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난자의 입장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정자들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 정자들이 여러 개의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자, 그래서 정자와 난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자, 난자 비교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정자, 생성이 어디서 되느냐? 정자는 정소라고 하는 사람의 생식기관에서 만들어진 반면에, 난자는 난소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생성되는 곳이. 자, 그리고 정자와 난자 둘 다 모두 감수분열, 생식세포죠.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애예요. 자, 감수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동염색체가 하나만 존재한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염색체 수가 반만 존재한다. 사람이 46개니까 얘는 23개만 존재한다. 23개만 존재한다. 그리고 상동염색체가 한 쌍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거를
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n.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일부러 굳이 설명을 안 했는데 별로 지금 이번 중요하긴 한데 이번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배제를 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이해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자랑 난자 크기 비교했을 때 어때요? 정자는 크기가 굉장히 작다. 근데 난자는 크기가 굉장히 크죠. 실제로 인간 몸속에서 가장 작은 세포와 가장 큰 세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양분양을 보게 되면은 정자는 양분이 거의 없어요. 양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난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포질에 영양분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래서 양분, 영양분이 굉장히 난자는 많더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운동성을 비교하면은 정자는 운동성이 꼬리가 있으니까 운동 능력이 있다고 했죠. 운동성이 있는 반면에 운동성 오케이인 반면에 난자는 가만히 있는 운동성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정자와 난자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거 빼서 지우도록 할게요. 다음 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쭉 지워주시고요. 자, 그래서 정자와 난자에 대해서 우리 구조를 일단 먼저 봤고요. 이 다음에 볼 거는 생식기관인데요.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어디서 만들어져가지고 어떻게 이동을 해요?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궁금할 거예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선생님이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잘 보이죠? 자, 우리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바로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자,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주머니 모양에 있는 게 보이죠? 얘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정자를 만들어내는 정소라는 애예요. 정소. 자, 정소라는 애는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정자를 생성하는 기관이 되게 되고요. 정자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바로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수분열이 일어나서 여기서 정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정소는 또 중요한 능력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성호르몬. 자, 우리 2학년 때 배웠죠? 남성의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가장 대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테스토스테론 말고도 다양한 성호르몬이 사실은 존재를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남자의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바로 정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소 위에 정자는, 그리고 정소는 양쪽에 두 개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정소 위쪽을 보면은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어요. 자, 얘가 이름이 뭐냐면 바로 부정소라고 하는 애예요. 부정소. 정소 위에 있다 해서 정소보다 작은데 부정소라고 하는데요. 이 부정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정소는 바로 정자가 잠깐 들리는 공간이어서 정자가 잠깐 들려서 뭘 하느냐, 정자가 차라고 한다면 정자한테 정자라는 차한테 모터를 달아주는 거야. 모터를. 그래서 정자에게 운동 능력을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정자 꼬리 있다면서요? 라고 했는데, 이 꼬리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자에게 이제 연료를 주는 거죠. 정자가 아까 영양분이 없다고 했으니까 연료를 바로 이 부정소에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정자가 부정소에 잠깐 정차해서 멈춰서 정지해가지고 들렸다가 하는데, 이때 운동량을 받더라 라고 해서 부정소로 가게 되고요. 자, 이 부정소를 따라서 빠져나와 있는 이 보라색깔 선 보이죠? 이 관이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라고 해서 수정관이 되게 됩니다. 수정관. 자, 수정관은 말 그대로 정자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자에 이동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동 통로가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나서, 자, 이 커다란 주황색깔 주머니 보이죠? 이게 바로 방광, 오줌이 담겨있는, 소변이 담겨있는 보관하는 장소인 방광인데, 방광은 우리 생식기관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방광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쭉 나와 있는 여기 가운데 선 보이죠? 자, 이게 바로 여기 이 빠져나오는 쭉 선, 얘가 바로 오줌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해서 요도가 되게 됩니다. 요도. 소변이 이동하는 통로. 선생님 생식기관인데 오줌이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어요. 자,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여성과는 다르게 남성 같은 경우에 요도를 통해서 소변과 정액이 이동하는 통로가 같아요. 이 요도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도는 몸 밖으로 정액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게 돼요.
선생님 아까 방금까지는 정자 다 정자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정액을 얘기해요? 자, 정액은 정자가 담겨진 액체를 정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도를 지나면서 사실은 여기 방광 아래쪽에 보이는 조그만한 주머니 보이죠? 얘가 전립샘이라고 하는데, 전립샘이라고 하는 애랑 이 그림에서 안 나오는데 교과서 그림 한번 보시면요 또 다른 모양이 하나가 더 보여요. 어떤 이 방광 뒤쪽에 있어서 여기는 그림에서 잘 안 나와 있는데 정낭이라고 하는 애도 있어요. 정낭. 자, 전립腺과 정낭이 바로 이 정액이 되는 물질들을 만들어줘서 요도를 지나면서, 자, 정자가 직접 얘네를 거치는 건 아니고요. 요도를 지나면서, 요도를 지나는 사이에 정낭과 전립腺에서 물질을 쭉쭉쭉쭉 분비해줘서 이 정액을 완성을 시켜서 몸 밖으로 나보내게 됩니다. 실제로 정자는 정액의 5%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것들 가지고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뭘 보냐면은 중요한 거는, 자, 각각의 역할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정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자 맨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이 정소에서 만들어졌어요. 정소에서. 자, 정소에서 맨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요? 위쪽에 있는 부정소에서 운동 능력을 얻는다. 잠깐 정차한다고 했죠. 부정소로 간 다음에 쭉쭉쭉쭉 이 보라색 관을 따라서 정자가 여행을 하게 돼요. 그 관 이름이 정자 이동 통로인 수정관을 거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방광을 거쳐서 바로 이제 요도로 가게 되는데, 요도를 가는 동안 정낭과 전립腺은 거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도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퓨 하고 이동하게 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남자의 생식기간 우리 알아봤어요. 남자의 생식기간 알아봤으니 이제 이거 치우고, 잘 안 지워지네요. 자, 이번엔 여자의 생식기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자의 생식기관. 짠. 자, 여자의 생식기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생식기간은 남자보다 조금 더 단순하지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우리 여기 들어오는 부분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주름진 부분이 바로 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질은 정자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정자가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질이에요. 이 질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외부랑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정자가 여성의 몸으로 이동하게 되는 출입문 같은 거예요. 통로가 되게 되고, 나중에 임신을 하게 된 이후에는 그 태아라고 하죠. 태아가 아기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질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딴 거부터 저 위에부터 봤어야 되는데, 자, 여기 동그란 부분 보이죠? 이 동그란 부분을 바로 우리가 난소라고 합니다. 난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난자가 생성되는 곳이 바로 이 난소예요. 난자가 생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정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성호르몬, 우리 여성의 대표적인 성호르몬 뭐였죠? 에스트로겐, 기억나죠? 성호르몬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난소는 난자를 만들어내고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왼쪽 그림 볼게요. 자, 왼쪽 그림 보면은 여기에 나팔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를 나팔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팔관이라고 하고, 이 관 전체 자체를 난자가 이동하는 통로라고 해서 아까 수정관처럼 수난관이라고 하지 않고 수란관이라고 합니다. 수란관. 이 통로 자체를 수란관이라고 해요. 수란관은 난자 이동 통로인데, 동시에 여기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정이 일어나는 공간, 수정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수정이 왜 여기서 돼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데? 바로 아까 질을 통해서 들어왔던 정자가 어디까지 이동을 하냐면요, 이 수란관까지 와서 이 난자를 만나게 됩니다. 난자가 만나는 곳이 난소에서 수란관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난자는 그 다음에 우리 질을 통해서 들어온 정자가 여기서 바로 만나게 돼요. 수정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수란관이 되게 됩니다. 선생님,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난소에서 만들어진 난자는 아까 분명히 운동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운동 능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락관을 이동을 해요? 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조그마한 선모들, 털 같은 것들이 있어요. 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난자를 이렇게 톡톡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게 되니까 난자가 이쪽 수락관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자는 지가 알아서 쭉쭉쭉쭉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딱 만나게 돼서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란관에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로 수정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다음 범위니까 일단 설명을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쪽에다 그릴게요. 자궁이라고 하는 곳에 만나게 돼요. 자궁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궁은 아이의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아기가 자라는 공간이라고 해서, 여기는 굉장히 두꺼운 근육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기가 자라나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난자는 이 난소에서 나타나서, 난소에서 감수분열에 의해서 만들어내서 얘네들이 이동을 해줘서 수란관까지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정자가 질을 통해서 자궁을 지나서 수란관에 오게 되면 여기서 만나게 돼서 수정이 일어나게 되고, 둘이 한 세트의 수란관이라는 애는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자궁에서 안착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 선생님이 깜짝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요. 깜짝 이벤트 두둥. 무슨 이벤트요? 깜짝 이벤트 뭐냐? 깜짝 뿅뿅뿅. 자,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는 만큼 성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 각 반에서 가장 고득점자 혹은 2학년 때 성적에 비해서 가장 많이 성적이 오른 사람들 소수한 2명 정도만 뽑아가지고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베라를 쏘도록 할 거예요. 죄송해요. 자, 베라를 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우리 과학 제일 마지막, 중간고사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보도록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하시고요. 열공하고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카톡, 뭐 인스타 DM 언제든지, 혹은 학교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질문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고생 많았어요. 영상 조금 길어져서 미안해요.